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죽어서도 영원히 지배할 거대한 지하 제국을 꿈꿨다고 하죠.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경이로운 야망인가요? 과연 그의 꿈은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토목 공사들의 웅장한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수많은 백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로 인해 결국 무너져 내린 한 제국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위대한 성취와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사이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그 경계를 지금부터 탐험해 보겠습니다. 길고 긴 혼돈의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이가 있었죠.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는 단순히 여러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일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원한 제국을 위한 거대한 비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광대한 대륙을 자신의 통치 아래 영원히 묶어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후대에도 자신의 위협을 잊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거대한 토목 공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방의 야만족 침입을 막기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모습, 그리고 황제의 거처가 될 아방궁은 그야말로 지상의 신전과 같은 규모를 자랑했죠. 또한 그 자신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이자 지하세계의 제국이 될 진시황릉은 살아있는 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국 곳곳을 연결하고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려 700km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직도를 건설하라는 명을 내렸고요. 남과 북의 물길을 잇는 대규모 운하인 영거 역시 그의 지휘 아래 착공되었죠. 이 모든 계획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시황이라는 한 인물의 무한한 야망과 영원히 지속될 제국에 대한 그의 굳건한 신념이 그대로 투영된 거대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중국 대륙을 굽어보며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낼 미래를 그리는 모습 말입니다.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수많은 신하와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진시황의 모습은 분명 경외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초기 공사 현장은 또 어땠을까요? 수십만, 아니 수백만에 달하는 인부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철저히 통제된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을 겁니다. 마치 자연마저 그의 의지 아래 복종하는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었겠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을 향한 진시황의 거대한 꿈은 이제 막 현실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네, 그렇게 진시황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지상에 구현되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죠. 영원히 지속될 제국을 향한 그의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역사를 필요로 했고 그 대역사의 현장에는 수많은 백성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거대한 꿈의 이면에는 혹독한 현실이, 잔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만리장성일 텐데요.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험준한 산맥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이 거대한 방벽은 실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공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혹한의 겨울, 강풍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맨손에 가까운 도구로 거대한 돌을 쌓아 올려야 했던 수많은 인부들의 모습을요. 그들은 오로지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농민들이었고 고작 허기만 면할 식량과 얇은 옷가지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발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거나 얼어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을 수밖에 없었겠죠. 힘없이 쓰러진 이들의 시신은 장성기단 속에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해지니 만리장성은 단순히 돌과 흙으로 쌓은 벽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무덤이었던 셈입니다. 진시황릉 지하 궁전은 또 어땠을까요? 황제가 죽어서도
영원히 군림할 지하 세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한 봉분 아래 마치 실제 궁궐처럼 설계된 지하 공간을 파내고 그 안에 온갖 진귀한 보물과 함께 8,000여 점에 달하는 병마용을 채워넣는 작업은 상상 초월의 난이도였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강제 징발된 농민들은 흙을 파고 돌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한 채 먼 타지에서 끌려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채찍질은 일상이었고 조금이라도 지쳐 보이거나 게으름을 부리면 가차없는 폭력이 뒤따랐죠.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과도 같았을 겁니다. 희망 대신 절규만 울려 퍼졌을 테니까요. 아방궁 건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방궁은 동서 500보, 남북 500척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죠.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대전과 층층이 이어진 회랑,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종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가 산에서 베어지고 얼마나 많은 돌이 강에서 옮겨졌을까요? 백성들은 농사지을 귀한 땅을 빼앗긴 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황제의 거대한 건축물을 위해 강제로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황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진시황의 거대한 토목 공사들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이자 제국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강제로 징발되어 고향을 떠났고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농촌은 생산력을 잃고 황폐해졌으며 가혹한 세금과 부역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죠. 거대한 건축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수록 제국의 기틀은 더욱 공고해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이 깊어질수록 제국의 내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썩어 들어가듯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성한 잎과 튼튼한 줄기를 자랑했지만 속은 이미 병들고 있었던 거죠. 진시황은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무자비한 방식은 제국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화려한 제국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백성들의 절규는 결국 진나라의 종말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무너져가는 민심이 어떻게 제국의 균열을 가져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대한 건축물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의 절규가 결국 진나라 종말의 불길한 전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바로 그 예고된 비극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무너져가는 민심이 제국의 깊은 균열을 가져온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단순히 백성들의 노동력과 귀한 재물만을 빨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농사지을 시기를 놓쳐밭은 황폐해지고 강제로 끌려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비극이 되었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자식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참담한 현실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시황의 무리한 통일 제국 유지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어깨 위로 얹어졌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이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조여왔죠. 힘들게 일궈낸 수확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그마저 부족하면 남은 곡식이나 가축까지 부역을 위해 강제로 징발되었습니다. 텅 빈 창고와 굶주린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장정들은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 같은 거대한 공사장으로 끌려갔으니 나라의 생산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절망이 백성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민심은 서서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눌린 한숨과 불평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그 불만은 점차 거대한 분노로 변해갔고 곳곳에서 제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한 의문과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솥뚜껑 아래의 수증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전국을 감쌌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원성과 불만은 진나라에 견고해 보이던 기반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좀벌레처럼 작용했죠.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제는 두려움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 끓어오르던 민심의 불씨는 기원전 209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올랐습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평범한 농민 출신 부역군들이 이끌던 무리가 폭우로 인해 집결지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자 법에 따라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엔 반란을 일으켜보자는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억압받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 한마디는 짓밟히던 이들의 가슴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심어주었죠.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에 맞서는 길을 택했죠. 진승과 오광의 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떨어진 작은 불씨가 거대한 들불이 되듯 그들의 함성은 억압받던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각지에서는 굶주림과 억압에 지친 수많은 백성들이 봉기에 기꺼이 합류했고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옛 육국의 유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죠. 진시황은 자신의 통치 말년까지도 이 거대한 민심의 균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여전히 영원한 제국과 자신의 불멸을 꿈꾸며 전국을 순행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백성들의 원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제국의 외형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제국의 기초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진나라의 멸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죠. 진나라의 통치 말년,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의 봉기가 전국을 뒤흔들자 숨죽여 지내던 수많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억압받던 농민들은 물론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장정들, 심지어 진나라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옛 육국의 유민들까지 모두가 제각기 횃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울분은 거대한 강물이 둑을 터뜨리듯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터져나갔죠. 진시황은 말년까지도 오직 자신의 거대한 꿈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멸의 삶을 염원하며 전국을 순행하고 신비로운 영약을 찾아 헤매는데 모든 것을 쏟았죠. 하지만 그가 지나간 길 위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의 발자취는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비극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가난한 농민들의 마지막 한 톨의 곡식마저 무자비하게 빼앗아갔고 끝없이 이어지는 부역은 농사지을 땅을 버려두게 만들었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굶주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의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죠. 만리장성 아래 아방궁의 벽돌 틈새, 그리고 진시황릉의 지하 깊숙한 곳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뼈와 한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조금이라도 공사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추격했고 불평 한마디에도 가혹한 채찍과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밤마다 어둠 속에서는 굶주림과 분노에 찬 백성들이 모여 불합리한 통치에 대한 저항을 은밀히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죠. 결국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순행 도중 사망합니다.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영원한 삶은 허망하게 막을 내렸고 그의 죽음은 거대한 진나라 제국 멸망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제국을 통치하던 절대 군주의 부재는 곧바로 권력투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불러왔죠. 환관조고와 승상이사, 그리고 황자호해가 얽히고 설킨 권력 다툼 속에서 진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으로 흔들리던 제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백성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축물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시황의 꿈은 너무나도 거대했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을 짓밟은 무자비한 방식이 오히려 제국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죠. 절대적인 권력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야망만을 쫓았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우리는 진나라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희생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어두웠는지 그 비극적인 파멸의 순간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죠. 결국 백성의 삶을 외면한 절대 권력의 말로는 이처럼 허망하고 비참하게 끝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그 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거대한 토목공사는 단순한 옛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거대한 야망이 사회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시황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